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4월 윤석열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에게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공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이 그토록 강조해온 삼권 분립,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깨트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법농단입니다. 법원 노조조차 오늘 성명을 내고 조 대법원장이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닮아가고 있다고까지 했죠. 이쯤 되면 사태의 심각성을 조희대만 모르는 게 아닌지.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퇴하세요. 9월 17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 의원실 라이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현실 앵커님.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활약을 네.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요? 예, 직접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앞에 오프닝 하시는데 정말 멋지십니다. 네. 방송을 그동안 계속 해오셨던 겁니까? 아, 예, 그럼요. 네, 그러셨군요. 멋지십니다.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2시 한 반쯤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어요. 네. 결국에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들어가기 전까지 본인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뭐 본인은 끝까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증거들 그리고 정황들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그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 등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들을 꽤 많이 수집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 증거들을 들이밀었고 그런 증거들과 정황들을 판단해서 법원이 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친윤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오른팔, 최측근으로도 불리는 사람이었고요. 내란 카르텔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구속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권에 1억 원 정도의 지금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그렇죠. 더 많은 정치 자금들을 수수했을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속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일벌백계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권성동 의원은 이제 구속이 됐고 네. 오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었던 한학자 총재 네. 있잖아요. 오늘 출석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지 여부를 보고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일단은 진술 거부권 행사는 안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네.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의 거액의 정치자금 수수 또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과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상당한 증거들이 있어 보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정교 일치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제기됐었고요. 그 통일교회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그리고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또 김건희 씨의 공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한학자 총재의 아까 말씀드린 정교 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윤석열 부부와의 접촉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 윤 전 본부장 공소장을 살펴보면 윤 씨의 청탁 그리고 금품 제공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 뒤에 한학자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윤 전 본부장, 예. 통일교회 전 세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특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드디어 오늘 지금 출석을 한 상태이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하고 끊임없이 우리 국가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조직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특정 종교, 그러니까 통일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쓰여지도록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정교 일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의혹들이 권성동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반에 걸쳐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당연하죠.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명확하게 연결돼 있을 가능성들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하게 작용했던 그 증거들이 한 너댓 가지가 좀 있거든요. 거기를 살펴보면 먼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부인의 휴대전화에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진 1억 원 정도의 현찰 관봉권,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의 메모를 보면 큰 거 한 장 서포트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 큰 거 한 장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선 윤 전 본부장의 부인 그 휴대전화에 있었던 사진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오찬, 권성동은 분명히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메모를 해둔 것이 있고요. 윤 전 본부장이 또 권성동 의원을 만나고 나서 보낸 문자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오늘 드린 것. 이게 1억 원 상당의 그 한국은행 관봉권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권성동 의원은 휴대전화를 바꿉니다. 그리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수사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것들도 다 증거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구속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성동 의원뿐이겠는가, 그리고 통일교뿐이었겠는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 시절에 또 신천지 등을 비롯한 다른 종교 단체들의 집단 당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종교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들이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권 지난 3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성동 의원의 이 구속이 모든 그 의혹들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 권성동, 이철규 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네, 지난 5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군요. 증인으로 출석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직 KH그룹의 부회장 조경식 씨입니다. 예. KH그룹, 이게 쌍방울입니다. 쉽게 말하면 쌍방울에서 부회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 부회장이 아주 그 폭탄을 터뜨릴 만한 그런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화영을 끌어넣어야 쌍방울을 살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조씨, 조경식 그 전 KH그룹 부회장이 권 의원 측이, 권성동 의원 측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화영을 끌어넣어야 아하. 쌍방울을 살려주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24년 7월 권 의원과의 만남,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에서는 권 의원이 KH그룹 회장 사건의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거론하도록 요구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 검찰이 끊임없이 먼지떨이 수사를 하고 또 조작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크게 사건화가 됐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구속되고 했던 것들이 바로 쌍방울의 대북 자금 대북 송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끌어넣어야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지금의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걸 끌어넣어야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전 KH그룹 부회장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특별위원회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철규 의원은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게 조 전 부회장의 증언이고 이 조 전 부회장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철규 의원이 그 KH그룹의 그 회장 KH그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라고 하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운영권을 넘겨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H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권을 넘겨라. 그러면은 이 수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특위에서는 보고 있어서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 두 사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게 된 것이죠.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조사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니요. 일단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방통위 소속이시잖아요. 방통위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과방위라고 하고요. 과방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방송과 통신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이준숙 위원장이 있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그렇네요. 아니 이게 여기 원고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과방위,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5개 분야가 다 거쳐져 있는 기술, 정보, 방송, 통신.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예, 과방위. 과방위 소속이신데 2008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던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를 17년 만에 폐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미디어통신위원회를 다시 개편을 하는 요 법안이 일단 과방위는 통과를 했고 법사위랑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지난 9월 11일 저희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과방위 전체 회의에 올립니다. 그래서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일에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고요. 이게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한 차례 더 심사를 하고 그게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제 벌써 17년 정도가 흐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실하게 조직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현재 법사위로 넘긴 겁니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관련된 통신과 관련된 업무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줄여서 과기정통부라고 부르잖아요. 좀 복잡하죠. 과기정통부의 일부 있고 방송과 통신과 관련된 정책이 또 방송통신위원회로 일부 있습니다. 이게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송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파 그리고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YTN과 연합뉴스 TV 있잖아요. 이런 그 지상파 라디오를 비롯한 이런 채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유료 방송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성 방송, 그다음에 케이블 채널, IP 인터넷 TV
이런 유료 방송은 또 과기정통부의 업무가 남아 있다 보니까 똑같은 방송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화돼 있어서 그 방송 사업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그리고 방송 사업을 추진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라고 봐서 저희가 과기부에 있는 유료 방송 말씀드렸던 그런 유료 방송의 업무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제 합쳐서 방송의 업무를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 큰 취지에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제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서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전하고 진흥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게 새롭게 출범하게 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그러니까 새 미디어 시대에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고 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학자 총재의 특검 조사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조서 열람 중이고요. 요거 전해드리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빵진숙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위원장직을 이제 그만두게 하기 위한 축출법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착각도 좀 자유이긴 한데 이 필요한 조치를 이렇게 좀 그 뭐랄까요? 격화시킨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숙 위원장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본인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착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로운 정치적 해석 또 어찌 보면 피해의식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또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 편향성이 굉장히 지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타칭 보수의 여전사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파와 우파를 갈라치기 하려고 했었던 아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계조차도 좌파다, 우파다라고 해서 갈라치기 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에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극우 채널에 나가서 보수의 여전사 막 운운하면서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능력과 또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이 지나치고 또 도덕적으로 법인카드 문제 잘 알고 계시죠? 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던 혐의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대적인 필요성 방송산업 발전과 또 방송 사업자들의 원활한 다양한 방송 사업을 진행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축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고 아주 잘못된 착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의혹이나 혐의들을 보면 스스로 물러나도 사실 모자름이 없는데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 내지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로 읽혀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수의 여전사로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그런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방송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또 객관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또 그 방송의 자유 등을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독임제, 그러니까 장관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상임위원이 합리적인 토론 등을 거쳐서 또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합의제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도록 한 그런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잘못된 가치관, 정치적인 편견들을 가지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버티기 위한 일환으로 뭐 위헌 소송도 제기하고 또 그다음에 다양한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자기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질질 시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저지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계속해서 받기 위한 그런 자신의 욕심,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잘못된 행태다. 예, 뭐 대구시장 준비하고 네. 있다고도 하는데 그거 준비하기 위한 일환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미 이런 이제 방송 쪽에서 네. 법적 절차가 시작된 곳이 있더라고요. KBS 같은 경우에는 네. 이사들이 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자기들의 임기가 이제 종료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KBS 이사가 현행 그 방송법에 따르면 11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11명 전체가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체제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7월 말에 취임을 하자마자 곧바로 2인 불법적인 체제, 위법적인 체제. 그러니까 5명의 상임위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5명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어떤 정책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김태규 당시에 방통위 부위원장하고 이진숙 위원장 그렇죠. 두 사람이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5명 가운데 2명이면 과반이 아니잖아요. 예. 그 전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하라고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명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법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위법적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KBS의 이사와 MBC 이사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MBC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교체하고 그걸 통해서 사장을 교체하고 경영진을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KBS 이사들이 법적인 절차야 문제 제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사람만 있는 위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임명됐던 이사들. 아하. 이 이사들이 자기네들이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이들 KBS에 문제 있는 이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KBS냐 아니면 여전히 어떤 방송 장악과 또 내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내란 잔당들이냐.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란 세력에 다 쓰러져가는, 다 무너져가는 그 아주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내란 자기들 간의 어떤 그 안위인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건 그냥 뭐 법적인 어떤 뭐 가처분 소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올바른 언론 개혁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처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이미 개정된 방송법 부칙에 그렇습니다. 있네요, 아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KBS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파우치 박으로 불리는 박장범 사장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윤석열의 술친구로 불렸던 박민 사장이 KBS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0시에 첫 방송 전파를 탔던 게 일본 기미가요.
아, 기억납니다. 아시죠? 나비부인 오페라. 예. 그게 방송됐던 거.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방송 장악의 그 선봉에 섰던 방송통신위원회 예. 그리고 그 장악돼서 윤석열 정권 코드에 맞는 뉴스만을 전하고 진실을 뉴스. 외면했던 예. 바로 그 땡윤 방송의 주역들이 있는 KBS 박장범 사장과 박민 사장 체제의 그렇죠. 또 이사들과 경영진들 이 사람들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죠. 네, 예. 바꿔야 됩니다. 예, 네. 예. 관세 협상 얘기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한미 의원 연맹 소속이시래요. 네, 맞습니다. 아유, 바쁘시겠습니다. 지난 7월에 관세 유예 종료를 네. 앞두고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거기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저희가 7월 말에 워싱턴 DC를 갔었고요. 또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있는 그 서베나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도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서베나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 공장 안에 있는 LG와 그 현대의 공동 투자한 예. 그 배터리 공장이 있던 곳. 거기에서 우리의 국민 300여 명이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그랬던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갔었고요. 저희가 이제 7월 말에 워싱턴 DC를 찾았었던 것은 관세 유예 기한이 8월 초에 만료가 되는 상황이어서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관세가 매겨지지 않도록 결정되지 않도록 미국의 하원과 상원 의원들 20여 명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었고 우리 한국 기업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정말 트럼프 정권의 요구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압박적이고 과연 한미 동맹을 유지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나친 압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3,500억 달러면 480조 원 정도가 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480조 원이면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한 84%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막대한 그 자금을 미국에 투자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러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의 보증이라든지 대출 비용으로 3,500억 달러를 쓰겠다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현금으로 투자해라. 그리고 또 하나 한술 더 떠서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강도 같아요, 강도. 말강도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21세기 경제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국 기업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려고 한 그 기업 현장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을 쇠사슬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구금을 시키고 이제 와서는 아차 싶으니까 다시 돌아와도 된다. 그 뭐 출국이라든지 구금했던 이런 기록들을 다 없애주겠다. 마치 인심이 쓰듯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오락가락하고 또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며칠 전에 주한 미국 대사관의 관계자들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제가 강력하게 한 1시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요. 우리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했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구금됐던 300여 분이 그냥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소송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인권을 그냥 진짜 말살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좀 빠르게 일본처럼 계약서에 빨리 서명을 해라. 서명이라도 해라. 그래야 뭐 이제 자동차 관세 이런 거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지 일단 우리 기업이 손해보는 관세 협상은 서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절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국익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내는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협상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럼요. 예. 트럼프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하고 그런 모든 불이익과 피해, 손해를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협상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미국 세계 글로벌 경제 이 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이런 댓글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싸다구님이 이정현 의원님과 황 MC 케미가 구짐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내란당 회사님은 권성동 사돈의 8촌까지 탈탈 털자. 훈민정은님은 이정헌 의원님 계시니 든든합니다. 디디님이 이정헌 의원님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역시 좀 앵커 출신이시라서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자주자주 나오시는 거. 황 앵커님께서 불러주시면 밤 12시 새벽 4시라도 나오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불러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실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